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센스 있는 타이포 디자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2019년에 철저한 트렌드 분석, 그리고 통계,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제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 스타일인 거죠.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에 대한 이게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로도 디자인에 사실 정답이라는 게 거의 없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본인이 흡수하실 부분만 흡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디자인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제 주관적인 센스 있게 타이포 디자인하는 팁, 바로 첫 번째, 리듬감이에요. 자, 실제로 보통 타이포, 텍스트를 적을 땐 그냥 이런 식으로 적죠. 자, 여기에서 타이포가 조금 더 센스 있게 보이고 싶다면 리듬감을 주면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표현한 리듬감은 스케일, 폰트의 두께, 그리고 포지션, 위치들이 전부 높낮이가 다르죠. 포지션과 스케일로 리듬감을 주는 겁니다. 훨씬 디자인이 센스 있어 보이게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보단 조금 더 정리를 시켰는데 각도, 그리고 역시나 높이가 다르죠. 폰트 자체의 스케일감도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과하지 않고 훨씬 리듬감도 느껴지면서 텍스트 자체가 재밌어졌죠. 사실 이런 디자인의 정답은 없지만 남이 봤을 때 가시성이 좋고 어색하지 않고 괜찮다, 이런 느낌이면 괜찮아요. 리듬이 성공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손글씨 같은 느낌에 정말 많이 쓰여요. 특히 캘리그라피에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글씨를 좀 작게 했죠. 그리고 텍스트 크게 하고 또 높낮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디자인을 하고 꾸몄다 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나 스케일 같은 것으로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갔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소울메이트 3라는 타이틀 디자인이에요. 높낮이 다르죠. 자, 여기는 기울기도 달라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리듬감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행 컨셉 자체가 조금 발랄한 느낌이라 그런지 과해 보이진 않거든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항상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폼, 바로 변형이에요. 자, 이제 이런 식의 타이포 디자인이 있어요. 아까의 디자인에서 제가 약간의 기울기만 줬죠. 폰트 주어진 그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약간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질린다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의 양념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 쏜다, 뭔가 시원하게 쏜다는 느낌이 있죠. 스피드감이 있게 텍스트의 모서리 쪽에 쉐입의 변형을 준 거예요.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센스 있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자,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쉐입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건 배달의 민족의 주화체입니다. 그냥 주화체만 쓰면 심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커피의 액체 같은 느낌을 살려서 변형을 좀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품이 들어가면 귀여운 느낌도 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타이포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 짱 이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변형시키고 시도를 하면서 자기만의 가장 예쁜 타이포 디자인을 만드는 겁니다. 센스 있게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걸 이렇게 이미지 안에 넣어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색깔까지 들어가고 드랍 섀도우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임팩트 있어 보이죠? 이걸 보는 사람은 분명 이렇게 느낄 거예요. 얘 신경 좀 썼네? 자, 실제로 쓰였던 예시를 한번 찾아봤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폰트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는 폰트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 일반적인 폰트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감각 있어 보이고 센스 있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주면 훨씬 잘한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쉬운 방법이죠. 포인트 컬러. 자, 색깔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했던 타이포 디자인에 이렇게 쏜다 쪽에 컬러 포인트를 하나 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엔 반값에 포인트 컬러를 줬고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강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보틀이라고 쓴 타이포의 O자에 색깔 하나만 넣었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는 척 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포인트 컬러만 하나 넣어도
타이포가 살아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약간의 디자인을 통해서 주황색, 오렌지 컬러의 포인트 컬러를 넣었어요. 약간의 디자인도 곁들여주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들죠. 제가 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냥 드링크라는 타이포 디자인에 칵테일 잔 안에 포인트 컬러를 하나만 넣었어요. 확실하게 로고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컬러만 하나 넣어줘도 정말로 센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색을 잘 써야 된다는 함정은 조금 있어요. 실제 사용된 예시를 들어보면 문제적 남자 타이틀 로고인데 물음표와 느낌표까지 포인트 컬러를 줌으로써 확실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내용을 할 거에 대한 정보 전달이 확실히 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센스 있고 잘한 타이포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팁.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바로 폰트를 섞는 겁니다. 자, 이거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폰트를 섞어주는 방법이에요. 잘못하면 망하고 잘하면 정말 디자인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게 잘했네 라는 소리를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수가 쓰는 방법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폰트를 두 가지를 섞어주는 거예요. 자, 손글씨랑 고딕 폰트는 아예 다른 폰트잖아요. 느낌도 엄청 다르고요. 사실 이거 두 개를 섞어 쓰는 게 쉽진 않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센스 있는 리듬감이라든가 변형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이쁘게 해놔야 이런 식으로 폰트를 섞었을 때도 디자인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전하네. 너는 노란 여자. 이 너는은 손글씨 느낌이지만 이 여전한에는 리듬감과 폰트를 다르게 했죠. 이런 식으로 폰트를 믹스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위에 라이센스와 폰트는 고딕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건 약간 그것도 손글씨 느낌이 나죠. 하지만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우선 색깔도 통일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리듬감 자체도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계속 스케일도 조절하고 폰트 색깔도 바꾸면서 계속 만져가지고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폰트 자체를 섞어주는 방법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해보고 시안을 잡아보고 별로다 싶으면 여러 개의 시안을 잡아가면서 변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 이미지 안에서의 타이포 디자인이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신세계몰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너무 예시를 들기 좋은 디자인이라 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면 손글씨를 너무 이쁘게 쓰셨어요. 근데 이런 사각형 쉐입에 고딕 폰트까지 섞었는데도 디자인이 너무 잘 어울려요. 물론 글이 이쁜 탓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이걸 레이아웃 잡고 배치하고 색깔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디자이너분은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폰트를 섞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이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 이렇게 이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커닝, 바로 자간이에요. 이거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간을 심하게 넓혀서 여백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적당히 제가 자간을 줘서 이런 정사각형 쉐입을 맞춘 거예요. 어때요? 이것도 느낌이 나쁘진 않죠? 이것도 그냥 존쿠바 프로젝트, 너무 단순한 그냥 타이포죠. 하지만 이 존쿠바 자간을 강제로 넓혀주면 뭔가 정렬도 잘 맞고 여백이 생기면서 약간 센스 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걸 응용을 해본 거예요. 세로로 행간을 넓혀도 충분히 이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런 식의 여백들 다 보이시죠? 이게 자간을 넓히면서 정렬도 맞춰주고 그리고 리듬감까지 포함시킨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센스 있는 디자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혀두고 자연스레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5가지의 센스 있게 타이포 디자인을 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약간 중간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쉬운 것도 많았죠. 사실 이 타이포 디자인이라는 건 무한파이예요. 정말 끝이 없어요. 만드는 대로 새롭고 다르고 신선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디자인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물론 이쁘게 디자인을 해야 정답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팁 본인에게 잘 맞는 부분 꼭 흡수하셔서 나중에 실무라든가 개인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